자, 18강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이쪽은 조선 전기의 문화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조선 전기라 함은 임진왜란 전을 말합니다. 보통 15세기, 16세기 이때를 조선 전기라고 하는데 중학교 수준에서 15세기, 16세기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수준 높은 공부라든지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15세기, 16세기 나눠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같이 공부한다는 거. 자, 조선 전기의 문화의 큰 특징은 양반 중심의 문화였었고 국가 초기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달했던 시기가 조선 초기라는 거, 전기라는 거. 자, 양반 중심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요 그림 부분입니다.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있고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양반 선비가 냇가에 흐르는 물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류도원도는 이게 목류, 이 꿈몽자예요. 꿈에서 봤는데 뭘 봤냐면 도원, 복숭아 어떤 밭을 거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에서 이 무릉도원을 봤었다고 합니다. 도원. 이것을 그 당시 화가였었던 안견한테 말을 하고 그려달라고 했는데 3일 만에 그렸었다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목류도원도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가 있습니다. 자, 16세기에는 살인파들이 권력을 잡았죠. 사군자가 유행합니다. 이 살인파들 별명이 선생님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올곧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군자, 매난 국죽이 그들의 취향과 맞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매난 국죽이 그런 어떤 지조, 올곧음, 바른 생활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군자,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유행했었구나. 자기에서는 분청사기가 유행했습니다. 분청사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자기가 있으면은 여기다 흰색 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것을 분청사기라고 합니다. 하얀색 칠을 하고 유약을 발라서 굽는 것을 분청사기라고 하고 16세기는 백자가 유행하는데 역시 바른생활 사나이들, 이 살인파들은 이 깨끗함, 고상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하얀색 백자가 유행했었죠. 아까 봤었던 사군자 역시 조선 전기 유행했었고, 자, 건축은 15세기 훈구파들이 권력 잡았을 때는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인 건축물. 살인파가 권력 잡았을 때는 그들의 어떤 근거지였던 서원 같은 것들. 자, 그다음에 국가 편찬 서적을 볼게요. 국가가 조선 초기에 전기에 이런 책들을 편찬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정비를 해요. 앞선 왕조였었던 고려 시대를 정리하기도 하고 조선 시대 내내 당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조선왕조 실록 요 아래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요 윤리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선은 유교 국가예요. 다른 말로 성리학 국가라고도 하죠. 이런 성리학 이념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편찬을 합니다. 삼강 행실도, 국조 오래의. 특히 삼강 행실도에서 이 삼강은 세 가지를 뜻합니다. 효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다음 충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 연려, 부부 간의 관계, 요 세 가지를 삼강이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잘된 부분, 성리학적 이념이 잘 녹아 있는 요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써 만든 책을 삼강 행실도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본 것처럼 그림과 글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한글로 쓰기도 하고 한자로 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강 행실도 만든 이유 6.25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또 국제 오레오는 국가 왕실이 치러지는 행사 있죠. 이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먼저 모범적으로 유교 행사를 유교 의식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개 꼭 알아두세요. 국가 차원에서 성리학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근데 민간인 백성들 사이에서도 살인파들이 권력 잡았을 때 이 살인파들이 또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이런 성리학 유교 정리를 유교 질서를 퍼뜨리기 위해서 소학 가래라고 하는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 공부를 했었다고 하죠. 소학은 성리학 어떤 성리학적 이념을 접하게 되는 어떤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 접하게 되는 책 기초서. 가래는 집가 예의, 집에서 지켜야 될 예의 같은 것들을 정리한 책이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리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정리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지도는 혼일강리역대 국도 지도라고 해서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예요. 현재 전하는 것 중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크게 돼 있고 중국도 엄청나게 크게 돼 있어요.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이 잘 나타나 있죠. 특이한 점은 이 아프리카라든지 여기 유럽도 나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존재를 이때 이미 알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렸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전 볼게요. 경국대전, 우리 앞서 배웠어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쌤이 이 성자가 이룰 성자, 완성되었다 성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국가의 조선의 기틀이 완성된 법전, 경국대전. 그래서 농사직설 알아두세요. 세종대왕 때 그 당시 때 이제 중국 농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었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농사라고 할 수 있고 향약집성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약재랑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된 책입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의학책이다. 땡겨서 볼게요. 칠정산도 마찬가지예요.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서입니다. 보통은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들을 썼었는데 우리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이기 때문에 자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여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산, 공교롭게도 다 세종대왕 때죠. 한글도 자주적이죠. 우리나라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천문학은 왕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이나 어떤 기후 같은 부분은 왕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했어요. 뭐 기후가 안 좋고 자연재해가 있었다. 왕을 뭐라고 합니다. 왕한테 왕책임이라고. 근데 막 기후도 좋고 자연재해도 없고 농사가 잘 돼. 이게 다 왕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항상 이런 천문학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측정기구가 세종 때 많이 개발이 됩니다. 우리 장영실 알고 있죠? 장영실과 함께 수많은 과학기술이 이때 개발이 되는데 뒤에 자세히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리하면은 먼저 천체, 혼천이랑 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천체, 하늘에 어떤 별들이 어디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앙불구, 해시계, 작용로, 물시계, 강수량을 측정하는 추구기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 때는 천문도라고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돌에다 새겨놨어요. 이거죠. 그리고 한양 중심으로 역법을 계산했던 칠정산, 간이, 앙불구, 해시계, 작용로, 물시계, 추구기, 강수량 측정하는 거 이런 과학기술은 세종대왕 때 장영실과 관련지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인쇄술도 중요합니다. 태종 때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인 개미자가 만들어졌고 특히 세종대왕 때 갑인자가 만들어져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죠. 금속 활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낱개를 금속으로 만들어서 판이 있으면 그 식자판에다가 박아서 글자를 조합해서 문자를 찍어내는 거예요. 갑인자. 최근에 이 갑인자가 발견이 되어서 사회를 놀라게 했었죠. 자, 화약무기는 신기전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신기전이 뭐냐면 화살이 있는데 뒤쪽에다가 뭘 달아서 화약을 통해서 추진력을 통해서 발사되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화살을 신기전이라고 합니다. 로켓 원리를 이용한 거죠. 이것에다가 요 아래다가 화차 이걸 이동시키는 화차까지 연결을 해서 화차 신기전이 이때 임진왜란 중에 개발이 되죠. 그래서 여진 외구 침입 시에 활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 조선 전기의 문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계 기록 유산이 또 특별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자, 이걸 만든 이유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또 이런 이유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해서 안타까웠대요. 이를 가엾게 여겨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하고 지금은 한글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배경 나와 있고 28자. 우수성이 엄청나답니다. 편리성과 과학성과 독창적이라고 하죠. 뭐 아프리카 이제 미기한 어떤 부족의 어떤 글자를 전달할 때 이 한글을 가르쳐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편하고 과학적이고 독창적이고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하죠. 초기의 활용은 용비어천가
조선을 세우는 이성계의 조상들 있죠. 조상들의 업적을 이 한글로 용비어천가를 써서 되게 미화시키고 강조했었던 어떤 조선 어떤 개창의 당위성을 설명했었던 책이 용비어천가. 삼강행실도를 아까 얘기했었죠.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그림과 함께 한글로서 전달했었던 거. 나중에 한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서적이나 하급관리 선발 시에도 한글이 사용됐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국문학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의 바탕을 이뤘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한글이죠. 조선왕조실록은 엄청납니다. 기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25도에 걸쳐서 뒤에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여기 들어가진 않아요. 그때는 약간 일본 일제강점기 하에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확성 면에서 앞선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빠져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춘추관에서 실록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제작을 했었다고 해요. 여기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관, 관리예요. 왕 앞에 사극본 왕 앞에서 뭔가 열심히 쓰고 있는 관리 있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쓰는 관리, 사관. 그 사람이 쓴 메모를 사초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사화 정치할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 배웠었죠. 조의제문이 이 사초의 하나입니다. 김종직이 썼던 사초 중에 하나가 조의제문이었었던 것들이에요. 메모, 세초. 그래서 이 사초를 모아서 왕조실록을 이제 완성시키는데 실록이 완성이 되면은 이 메모 있잖아요. 사초하고 각종 자료들을 없애버려요. 이때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궁궐 옆에 있는 냇가에 가서 물에다가 이 사초를 글자를 다 지어냅니다. 그리고 종이를 말려서 다시 재활용하게 되죠. 이걸 세초라고 하고 고는 창고 고자예요. 실록을 보관한 창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한양 안에 춘추관이 있고 지방에 사고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을 했었죠. 근데 임진왜란때 불에 타고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걸 복사를 해서 또 전쟁 때 불에 타고 남을지 모르잖아요. 탈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고가 산골 깊숙이 전쟁이 일어나도 외적의 손을 타지 않기 위해서 깊숙이 박혀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또 일본은 6.25 때 불에 타기도 하고 일본에 건너가기도 하죠. 자, 우수성은 왕도 볼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도 뛰어나지만 자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고 하죠. 일례로 이성계가 말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관이 와서 막 적는 거야. 이성계 말에서 떨어지다. 그 이성계가 쪽팔리잖아. 그래서 사관한테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사관이 뭐라 그랬냐면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성계가 보여달라고 했음. 그럴 정도로 왕도 볼 수가 없었고 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왕도 보지 못하게 했었던 그 책이 조선왕조실록이고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에 보기가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삼각행실도 자 백성들이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부부 사이에 이 세 가지 인륜을 삼강이라 하고 이런 것을 남녀 모두 보기 쉽게 또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이루어서 성리학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삼강해실도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 가볼게요. 자, 조선 전기 문화입니다. 15세기, 16세기가 조선 전기인데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특징은 양반 중심의 문화였었고 국가가 대규모 편찬 사업을 했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시기였었다는 거. 양반 중심 문화에서는 요 보라색 이 그림 그리고 분정사기랑 백자가 유행했었고 자 국가 편찬 사업은 그 목적은 새로운 제도랑 문물을 정비하기 위한 거. 그래서 역사책도 정리했었고 윤리서는 꼭 알아두세요. 삼강행실도랑 국조의례를 통해서 성리학적인 부분을 전달하고자 싶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도 소학이나 가랴를 통해서 향촌 단위로도 성리학적 이념을 보급하고 싶어 했었다. 지도로서는 혼일강력 대국지도라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있었고 경국대전 나라의 기틀이 마련됐었고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상 등 자주적인 부분이 엿보이는 어떤 농서, 의서, 역법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천문학을 관련된 과학기술이 세종대왕 때 장영실과 함께 발전했었다는 부분. 그리고 갑인자라고 하는 금속활자가 발달했었다. 그리고 훈민저금과 조선왕조실록 같은 세계 기록 유산이 있었다는 부분. 요 사진과 관련 지어서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